결혼 7년차 35살 여자입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 아들이 있어요. 남편이랑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끝난 2살 때부터 친정과 시댁에 번갈아가며 아이를 맡기는 중입니다. 낮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봐주시기는 해도 저랑 남편의 회사가 어린이집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오기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사시는 양가 부모님들이 매일 1~2시간씩 수고를 해주세요. 물론 그만큼 저희가 용돈이나 다른 선물들로 착실하게 보답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양가 부모님들 중에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 중 아무나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 때문에 시댁엔 아이를 못 맡기고 저희 친정에만 부탁을 드리는 중이에요. 그 황당한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아들이 할머니 집엔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평소 말수도 많이 없고 뭔가 좋다 싫다 이야기도 잘 안 하는 아이라서 처음엔 시부모님들이 아이를 많이 혼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할머니 집 말고 왜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라는 소리를 자꾸 하길래 아이를 붙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아니라 하더군요. 할머니가 우리 선우 혼낸 적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나 확인해보고 물어봐도 아이가 자기 할머니한테 혼나거나 좋지 않은 대우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었거든요. 시댁의 며느리가 저 포함해서 형님까지 2명이고 막내 신우도 재작년에 결혼해서 사위까지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친자식과 며느리들 사위까지 전부 똑같이 대해주셨거든요. 잔소리 한번 크게 하신 적 없고 어찌나 사람이 좋으신지 항상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챙겨주십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저를 따로 불러다가 결혼 준비할 때 필요한 거 있을 때 편하게 쓰라면서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봉투에 담아서 주시기도 했고 아이 가졌을 때나 출산했을 때도 전부 저희 친정엄마 못지않게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친정도 시댁도 전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제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하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서서 아이 봐줄 사람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하신 덕분에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원래는 친정엄마한테만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급할 때 시어머니에게 봐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집안의 손주들도 어찌나 이뻐하시는지 형님 댁에 쌍둥이 딸들이 있는데 형님네 부부도 맞벌이를 하며 살기 때문에 거의 시어머니께서 업어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많은 경험 덕분에 저보다 아이 보는 기술도 훨씬 뛰어나시고 실제로 우리 아들도 옛날에는 할머니를 먼저 찾고 졸졸 따라다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몇 달 전부터 은근히 시댁에 가는 걸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엄마, 오늘 외할머니가 데리러 오라고 하면 안 돼? 나 외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오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바쁘셔서 할머니께서 선우 데리러 갈 거야. 할머니가 오늘 선우 온다고 메론도 사다 놓으셨다던데 할머니한테 가기 싫어? 아니, 가기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저는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외할머니를 더 찾고 친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길래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심호와는 다르게 약간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하시는 편이거든요. 엄마가 40대 중반까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고 친정아빠도 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까지 하신 분들이라서 애들 교육만큼은 저희도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카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다 컸지만 저희 친오빠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봐달라고 맡겼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숙제 먼저 하라고 혼내시고 방을 어질러 놓으면 불러다 혼내시고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까지 들으실 정도로 호랑이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어릴 때는 외할머니를 무서운 할머니라 부르고 친할머니는 천사 할머니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매주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도 하나씩 사주는 친할머니랑 볼 때마다 숫자 가르치려 하시고 한글 가르치려 하시는 외할머니랑 둘 중에 아이에게 누가 좋은 할머니인지는 명확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이가 친할머니가 더 좋다고 얘기할 때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고 저도 어떨 때는 우리 친정부모님들이 너무 엄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랑 오빠들도 어릴 때 엄마가 정해놓은 딱 짜여진 규칙 속에서 생활해야 했고 지금이야 부모님들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옛날엔 한참 반항심도 많이 생겼었죠. 그런데도 5살 우리 아들이 천사 할머니 말고 호랑이 외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할 정도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도무지 짐작 가는 것도 없고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었으니 제 속에서 궁금증만 자꾸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직접 어머님에게 물어봤다가는 저희 아들에게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아이가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달에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5월 첫째 주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은 저녁 때 방문하기로 했고 시부모님들과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형님네와 신혼에도 함께 했고 모처럼 시댁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죠. 적당히 다들 밥을 먹었을 때 저희들이 준비한 용돈을 시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했고 먼저 형님네 아이들이 시부모님 두 분에게 준비한 카네이션과 편지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화목한 가정 그 자체였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 때문에 진땀을 흘리게 되었네요. 아들이 분명히 어린이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드려야 한다고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거든요. 아침에도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카네이션을 자기 가방에 야무지게 챙겨서 들고 나왔는데도 아무런 말도 행동도 없이 아이가 밥만 먹고 있는 겁니다. 선우야, 선우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 준비했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대하고 계신다. 빨리 선물 드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닌데, 그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줄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너무 당황했고 한껏 기대하는 표정으로 우리 아들만 쳐다보고 있던 시부모님 두 분도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선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카네이션 할머니 할아버지 건 안 만들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끄덕끄덕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잘 따르더니 애가 갑자기 왜 이런 변덕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화가 났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아이를 혼내려고 했는데 시부모님들은 괜찮다면서 내년에 받으면 된다고 아이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아직 자기 생각을 100% 말로 표현은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뭔가에 꽂히면 엄청나게 고집을 부려요. 누가 최시안이랄까봐 황소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어서 저도 남편도 아이가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들 눈을 똑바로 보고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왜 카네이션 안 만들었냐고 혼내기 시작했고 즐겁던 식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최선우, 너 앞으로 할머니 집에 가지 마. 할머니가 선우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왜 할머니 건 안 만들었어? 남편이 엄하게 아이를 혼냈지만 아이도 고집을 잔뜩 부리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남편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화도 나고 민망하기도 한 남편이 아이의 가방을 꺼내서 그 안에 카네이션을 꺼내들고는 너 이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만 주려고 만든 거야? 진짜야? 라고 또다시 물었는데 아이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민망한 상황이 계속되고 분위기를 좀 전환하려고 하신 건지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들에게 할머니 건 없어? 할머니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 하면서 손을 뻗는 신용을 하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남편 손에 들려있던 카네이션을 뺐더니 도로 가방에 넣더라고요. 안 돼요. 이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거예요. 아들의 이 한마디에 간신히 풀어지려고 했던 분위기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완전 딱딱하게 굳어서 그대로 벙쪄 있었고 모든 식구들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저희 아들만 쳐다보고 있었죠. 괜히 제가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에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고 있다가 외할머니 거는 새로 사자고 했더니 싫어. 하면서 자기 가방을 다시 테이블 밑에 내려놓더라고요. 남편이 왜 할머니 건 없냐고 아들에게 다시 물었는데 아들이 한 3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할머니는 맨날 우리 엄마 욕하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뜻밖의 이야기라서 순간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가 엄마도 욕하고 큰엄마도 욕하고 고모부한테도 맨날 나쁜 놈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 아들의 폭탄 선언에 훈훈했던 가족 모임의 자리가 한순간 폭탄을 맞은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죠. 애가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하고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재빠르게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는데 당황하다 못해 얼굴이 흑색으로 굳어져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웃지 못했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거라면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반박을 하셨을 텐데 한마디도 못하고 굳어있는 걸 보니
본인도 뭔가 찔리는 게 있으셨겠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마냥 시어머니가 온화하고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신없이 시댁 식사 자리를 대충 마무리하고 저녁에 우리 친정부모님까지 뵙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 사과를 하길래 당신이 나한테 왜 미안해하냐고 괜찮다고 했죠. 그 뒤로는 한동안 시부모님과는 연락조차 못하겠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저희가 큰 실례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어서 남몰래 뒤에서 저를 욕하거나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는데 다음 날에 생전 연락 안 하고 살던 저희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 애들도 비슷한 소리를 한 적이 있어. 할머니가 자꾸 너희들 엄마 못생겼다, 엄마 닮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길래 그냥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겠거니 생각하고 넘겼거든. 근데 어제 선호하는 이야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한두 번 그러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 애가 뭔가 잘못 듣고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들을 붙들고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할머니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여전히 이야기를 잘 안 해주려고 했지만 끝까지 붙들고 물어봤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할머니가 엄마가 못된 사람이라고 했어. 그리고 자꾸 아빠가 불쌍하대. 정말 애를 붙들고 무슨 말을 어디까지 한 건가 싶었습니다. 맨날 저한테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들이 잘 들어와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면서 뒤에서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애가 1살, 2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이제는 귀도 열리고 듣는 말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말할 줄 아는 아이인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매번 시댁에 아이 맡아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있었네요. 아들이 말수도 적은 편이고 아직까지는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는 말로 돌려서 표현한 것 같은데 너무 미안했어요. 할머니가 자기 엄마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아이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시댁에 못 맡기겠다고 했더니 또 한 번 남편이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사과는 됐으니 당신 어머님에게는 당신이 알아서 이야기하라 했어요. 도저히 제 입으로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이 우리 애한테 제 욕을 하셨다면서요? 앞으로는 어머님한테 왜 못 맡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바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읽긴 다 읽었는데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고 하기엔 전 하나도 괜찮지 않고 그렇다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욕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잘해주셨고 다른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정말 착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건가 봐요. 남편이 당분간 자기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분으로 시어머니 마주하면 어떻게 예전처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무것도 모른 채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고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겠죠? 저뿐만 아니라 형님도 같은 생각이고 신혼의 남편까지 같이 욕을 먹고 있었다니까 그쪽도 충격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어머니가 우리 사위 하시면서 막내 아들 생겼다고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전부 가식으로 느껴지고 이제는 좀 무서운 사람이란 생각까지 드네요. 역시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는 세상에 없는 건가 봐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